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강의를 가지고 강의할 독학어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38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시는 양반은 많이 아시지만은 그래도 초보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똘똘 뭉쳐 가지고 15가지의 오행 중에서 3개는 정오행이에요. 이름만 바꿔지지. 음양에서 붙어서 팔진법까지를 갖다가 총 털어서 이기법 이렇습니다. 이 이기법 붙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양 그러면은 음양은 어디다 써먹고, 혼천오행 그러면 혼천오행은 어디다 써먹고, 이런 것을 먼저 강의해 드리고, 또 후반부로 들어가서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선사분들이 그려놓고 하신 용열도를 보면서 어디에가 있고 무슨 혈로 떨어졌고 무슨 용에 무슨 맥에 무슨 입수에 무슨 혈로 맺었고 무슨 자양으로 맺었고 득수는 무엇이고 파는 무엇인가 안사는 어떻게 생겼는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양이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행이 여기서 간단하게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 오행을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책을 보고 하려면 몇십 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수고를 덜고 오늘은 2가지의 용열도를 가지고 실전 강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보자와 많이 하신 분들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유익한 점이 옵니다. 네, 그런 거는 실전에 가서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떨어졌다, 맺어졌다 하면은 거기를 지사님들이 가서 찾아보면은 참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씩을 놓고 강의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제 38강으로 가서 혈을 찾는 이기법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외우셔야 돼요. 혈을 찾는 이기법은 15가지가 있는데 12가지로 줄여서 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태극오행이 있는데 태극오행으로는 화엽을 찾습니다. 태극오행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다음 강의 때 이제 알려드리고, 오늘은 태극오행으로 과엽을 찾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양이오행이 있는데 이 양이오행으로는 과엽에서 일어나는 기봉을 본다 하더라. 그러니까 맥기봉을 봅니다. 과엽에서 일어나면 맥기봉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맥기봉은 무슨 오행으로 본다, 어떻게 본다, 맥기봉 있다 하면 까마득한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맥기봉 있다 하면 못해요. 무슨 맥으로 일어나서 무슨 혈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면 맥기봉이 있어서 알아봤자 말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다 뭐 성씨도 모르면 내가 성씨인데 뭐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행이. 이 오행을 알고 나서 산에 들어가야 돼요. 오행도 모르는데 산에 들어가서 못 옵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초보자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외워두시면은 몇십 년 할 것을 불과 한 몇 주만 해버립니다. 골자적으로만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 볼 필요가 없죠. 양이오행으로는 과엽에서 일어난 맥기봉을 본다. 중요하죠? 그리고 사상오행으로서는 혈초로 들어오는 용을 찾아본다. 이렇게 오행이 각각 다르게 있어요. 다음 강의에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는 1번부터서 12번까지 무슨 오행으로서는 무엇을 찾아본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8개 오행이 있어요. 8개 오행으로서는 용이 혈을 찾아 들어가려고 맥기봉에서 내오는 맥을 봐요. 8개 오행으로는요. 그래서 8개가 예를 들어서
일건천, 금, 그러면은 삼요가 딱 동했으면 자인, 진 하니까 진이 동어죠. 그러면 진에서 나오는, 내니까 임진이 되겠죠. 임진에서 갈라져 나오는 가지에서 맥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팔교오행도. 그런데 이것을 몰라버리면은 맥이 나오는 거 눈에 보기만 하면 뭐됩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팔계오행으로서는 용이가 혀를 맺으려고 내려오는 가지 지맥을 본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천오행으로는 혈처로 들어오는 맥을 찾는다. 이 혼천오행이 무슨 거는 64개예요. 그리고 비복오행으로서는 혈처 뒤에 있는 도두봉을 본다. 본다라는 것은 무엇인 거는 혈처와 관계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중에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태복오행이 있는데, 태복 오행으로서는 혈처 뒤에서 도두를 보고, 일곱 번째는 비복오행이 있는데, 비복오행은 혀를 찾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각 오행이 틀리죠, 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짚고 들어가야 돼요. 많이 하신 분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움이 가셨으면 쓰겠습니다. 또 석회오행으로는 물을 봅니다. 정음정량 오행으로서는 선천과 후천을 봐가지고 삼생법이 있어요. 삼생법을 비로소 안산과 혈처와 득수득파, 향, 수구 합하는 것이 삼생법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것을 무엇으로 찾는가? 정음정량으로 찾는다, 그 말이에요. 대형공오행으로서는 안산을 찾아봐요. 11번째로 소형공오행으로서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11번째까지 해가지고 현규상통이라고 그래요. 서로 용과 맥과 기와 영과 혈과 자와 득수와 파와 안산과 수구가 통틀어서 화합을 하는 것을 현규상통,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게 들어가 버리면은 음양이에요. 음양에서 시작이 돼서 이 팔진법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12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지리학을 하신 분만이 알지, 웬만한 분은 절대적으로 모르신 분이 99.99%예요. 그래서 팔진법은 모든 것을 다 봅니다. 태조산에서 붙어서 조산으로 해가지고 용으로 내려오다가 결인이 오고, 이게 용이 결인이에요. 용의 결인에서 다시 일어나서 봉우리 하나 만드는 것이 주산이요. 주산에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봉우리 하나 만든 것이 현무요. 현무에서 과엽을 만들고, 과엽에서 일어난 것이 맥기봉이요. 맥기봉에서 내려가가지고 결이는 것이 맥기의 결인이요. 그 맥기의 결인체에서 일어난 것이 혈처 뒤에 있는 도두봉입니다. 이 도두봉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오면 그것을 갖다가 입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 결인을 딱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실은 혈처의 결인이에요. 혈처의 결인에서 고개를 살짝 드는 것을 갖다가 입수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수맥이 혈처의 뒤에 훈원에 와가지고 훈원을 이룬 곳에서 음양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용과 맥이 음으로 들어왔으면 혈은 양으로 맺고, 용과 맥이 양으로 들어왔으면 혈은 음으로 맺어져요. 이 오행 전체 다를 한 것이 팔진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팔진법이라는 것은 복기랑용, 입수, 자, 득, 파인데, 이 건금이 입수에 들면 어떤 자양을 놓고 어떻게 쓰고, 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건이 또 이제 득수로 가버리고, 또 좌양으로 가버리고, 파로 가버리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변화 무궁무근진하기 때문에 팔진법이라고 그래요. 진법이라 하는 것은 너무 오묘해서 산 전체 음양에서부터서 현기까지를 나타낸 것이 팔진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초보자분들은 외워두세요.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뭔 멋이 태극오행인데 이걸로서는 예를 들어서 과엽을 찾는데 과엽하고 혈차와의 관계를 보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호승예불혈하고 오공혈이 있는데 이것은 일지승, 투사충 이런 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용혈도를 그려놨어요. 혈을 보고 그것을 실전적인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에 복미산을 가서 복미산 정거장에서 딱 보면은 전체 혈이 동서남북에 있는 혈들이 싹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용이 홀로 외롭게 가면은 그건 진용이 아니에요. 용이 가도 옆에서 따라서 가면서 보호를 해주고 고개를 살짝 가운데 가는 용을 돌아보는 것이 보호해 준다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로 가는 용이 진용이니까 그 용으로 내려가서 혈을 맺겠죠. 이 혈을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 이 용이 간 것만 찾으면은 진혈이 나옵니다. 산의 정거장이 있어요. 용이 정거장. 거기 가서 보면 다 보인다. 이건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오공혈은 왜 오공혈이냐? 가지들이 발이 많아요. 양쪽 가지들이 8개에서 10개 있는 것을 오공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맺는 것이 오공혈이에요. 진해맹당. 진해맹당은 제일 밑으로 따라가지고 바짝 맺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임감이라 그러면 임자용으로 내려와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맥으로 보내요. 맥으로 보내가지고 개간 입수를 해요. 개간 입수를 해가지고 간좌 곤양을 했다. 병득수의 신파더라. 안사는 닭이나 지렁이에요. 닭이나 지렁이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게 안산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은 장흥군 장평면 복미산을 찾아가면 그 복미산하에 그래요. 그래 복미산 밑에서 용이 나가가지고 맥으로 돌아서서 박한을 해서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개간 입수에 간자 곤양을 하고 병득수에 신파를 하였으니 간병신이 딱 삼합을 이루죠. 이게 삼생법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승예불이라는 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복미산 하에 호승예불 이렇게 결록에는 나옵니다. 장흥군 장평면 용발리를 가시면은 용발리 앞에 기역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역자죠? 기역산이라고 그렇습니다. 기역산 제일 봉대기 이마에서 백회열에 대해서 맺은 혈이에요. 이게 예불을 드리고 있는 스님이다. 그런데 안산은 바루 안산이요. 그리고 용발리예요. 바루를 용발리 그래버려요. 그래서 바루가 안산이다. 이 앞에 용발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있고 냇물이 있고 장흥의 복미산 아래 호승예불이 있는데 혈은 3군데다가 맺었구나. 하나, 둘, 셋. 그래서 건해용으로 내려오던 용이 박한을 해가지고 돌아서 병호맥으로 들어와가지고 병호맥으로 바꾸어서 그 말이에요. 병호맥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와서 혈을 맺었는데 신방으로 오는 물이 혈차를 돌아서 나간다. 신방에서 이 건해맥에 신병방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간병신이 또 합을 해요. 그래서 건해령을 들어가시고 병호 박한을 해가지고 병호입수를 해가지고 기역자로 꺾어지네요. 그것 보고 옥척혈이라고 그래요. 탁 이렇게 기역자로 탁 꺾어진 것을 곡척혈이라고 그랬습니다. 곡척.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모셔져 있어요. 영광김씨, 태경씨 3대 할아버지가 모셔졌습니다.
그 집안에서 장관도 나왔고 김태정 씨 나왔죠. 판검사들이 수두룩벅적이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에 흠이 있는 곡척에는 곱추가 대대로 나온다 라고 책에 써졌죠. 그런데 그 집안에 곱추가 있어요. 나왔어요. 대대로 있어요. 장흥 내안리라는 동네를 가면은 김태자 경자 대학자분이세요. 그 학자분이 지금은 생존에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안의 묘지예요. 이 두 곳은 쉬는 데마다 모셔진 것 뿐이지 진혈은 백회열에다 모셔졌습니다. 바루가 안산이요. 안산 뒤에 옥대가 있고 이 안산 뒤에 옥대라. 이게 안산이에요. 바루가 안산이고 이게 옥대라 그 말이에요. 안산 뒤에 옥대가 있고 이 혈을 얻어서 묘지를 쓰게 되면 현감과 정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관이니까 정승이죠. 맥이 기역자의 곡척맥이 되었으니 대대로 곱추가 나오리라. 사실적으로 현재 나온 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시면 다 나와요. 벙어리에 곱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산 너머에 시종들이 시립하였으니 이건 말이에요. 이거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들이 시립하였으니 재상사면이 나오고 무관오인이 나오겠다. 이 혈을 보고 보려거든 장흥군 부산면에 있는 기역산을 알아두소. 기역산을 찾아보소 그 말입니다. 대혈이에요. 구경삼아 가시면은 곡척혈에서 실제적으로 가셔서 보시고 내한리 가찹선인데 한 10리밖에 안 돼요. 이 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실존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곱추도 나왔다는 것도 보시고 또 현명해요. 대학자분이 나오시고 이 소원들이 장관이 나오셨고 검판사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찾아가서 구경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팔진법이라는 것은 이기에서 행기까지를 풀어놓은 것이 팔진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아는 분이 지극히 드물어요. 대학자분들도 좀 힘듭니다. 두 강의씩 하면은 6번 강의하겠죠. 그래 두 가지씩을 태극오행은 가엽인데 가엽이 어떻게 생겼으면 혈은 어떻게 맺는다. 또 가엽과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